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이제 오셨는데 박상현의 머물래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김치 얘기, 김장 얘기한다면서요? 예, 때가 때인지라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왕왕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보면 이제 음식이 등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음식 그 자체를 등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음식을 만드는 문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김치가 등재된 게 아니고 김장. 네네. 김장 문화가 등재됐고 더 정확하게는 이제 김장 즉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 자체가 이제 등재가 됐는데 이게 보통 유네스코는 이런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할 때 그 어떤 특정 음식을 알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이 그 사회의 전통이나 공동체의 결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네. 그래서 그만큼 김장은 특히 우리 한국인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유네스코가 인정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러면 김치는 이제 언제부터 먹었던 겁니까? 뭐 몇 단계가 나눠지는데 이 김치 연원을 올라가다 보면 네네. 그 뭐 한 2, 3천 년 전으로까지도 올라가는데 이때 보이는 한자가 이제 절임 저자 혹은 담글 지자라는 한자가 우리 뭐 장아찌 이렇게 네. 발음할 때 지 그 이런 지 혹은 저가라는 단어가 소금을 절인다는 겁니다. 채소를 이제 갈무리해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인다. 그럼 보통 이게 가을에 많이 하죠. 겨울을 놔야 되니까. 네네.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이제 그 김치의 시작이라고 보고. 네네. 우리나라는 의외로 이제 삼국시대 특히 부여 삼국시대 초기부터 먹었다고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고려시대가 되면 꽤 다양한 김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예기의 기록에 보면 뭐 980년대쯤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12접시를 오른쪽에 세 줄로 놓되 첫 줄에는 미나리김치, 죽순김치, 순무김치 그다음 둘째 줄에는 부추김치를 밥과 함께 앞에 놓는다. 지금보다 낫죠? 예, 다양하네. 예, 이만큼 사실 우리는 고려시대 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먹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정도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밥상입니다. 그렇죠. 예. 저 한 3가지는 놓고 먹거든요. 그럼요. 깍두기, 파김치, 배추김치 정도. 예. 그 미국에서 김치의 날이 지정되기도 하는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네. 세계적으로 정말 아니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옛날에는 김치 냄새 나다 코를 싸매고 막 그럼요. 도망갔던 사람들이 나 그것 좀 줘. 예. 이러고 있어요. 네.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했고 한국 음식에 대한 인식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요즘 그 베트남이나 태국 등에서 만든 피쉬 소스 있죠. 네네. 이게 이제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젓갈 냄새에 대해서도 이제 거부감이 없죠. 근데 이런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던 게 원래 이제 배추를 네. 김치를 담는 배추를 차이니즈 캐비지라고 영어로 표현을 했거든요. 야. 중국 배추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2012년 되면 그 세계 식품 규격 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식품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리는 거죠. 네네. 이때 이제 우리 김장을 담글 때 쓰는 결구 배추를 김치 캐비지라고 이름을 이제 정식으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전까지 미국이나 유럽 가보면 우리가 김치 담는 배추가 전부 차이니즈 캐비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김치 캐비지. 그래서 김치라는 말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표준어로 이제 정착이 됐고. 그러니까 배추를 뭐 따로 먹기도 하지만 네. 다 김치잖아요. 그럼요. 그죠? 김치 캐비지. 네. 그래서 요즘 미국 사람들은 샐러드로 많이 먹습니다. 김치를. 아, 예. 김치를 썰어가지고 그 마요네즈 뿌려가지고 네. 먹는다고요? 네. 하하. 마요네즈를 설마 뿌리니까 뿌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샐러드니까. 예. 아니 근데 요즘은 다 아파트 살아가지고 뭐 김장하는 시기가 그렇죠. 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사실 김장 시기가 중요하다 아닙니까? 최적기는 언제일까요? 지금 뭐 다 이맘때 이제 김장을 네네. 준비하시고 네네네, 하고 하시죠. 계시는데 네.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왜 김치를 담으면 땅을 파서 김장독을 묻었지 않습니까?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땅이 얼기 전에
입동을 전후해서 이제 김장을 하는데 그게 11월 초순부터 이제 시작이 네. 되는 아, 거고. 그래서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김치 뭐, 냉장고가 또 있으니까. 예, 예. 안 되면 포클레인 가서 조사기 가서 파면 되니까. 집집마다 뭐 워낙에 다 또 예. 지역마다 그 기온의 차이도 크고.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장을 제일 많이 하느냐 보고 싶으면 두 군데 가보시면 된다. 서울의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배추 시세 제일 비쌀 때가 김장을 제일 많이 할 때. 네네. 그다음에 가까운데 통영 가시면 통영 수아시 굴 수협에서 매일 두 차례 굴 경매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일반인들 참관이 가능하신데 그때 굴값이 제일 비쌀 때가 김장철입니다. 김장철. 그러니까 제일 비쌀 때를 피하면 되는데 제일 비쌀 때가 또 제일 맛있어. 그러니까 남들처럼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같이 해야 돼.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옆집 한테 말씀드리면 오시면 안 할 수 없지.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통영에 굴 사러 가실 때는 네. 김장철이 살짝 지나고 난 다음부터 가시면 네. 네. 아주 더 맛있어지거든요. 근데 왜 네, 네. 그때 먹으면 맛이 없어요? 이게. 야, 김장철도 지났는데 기분 이게 탓이네. 심리입니다. 네. 똑같은데. 근데 김치가 원래 사실 고춧가루 들어오기 전까지 빨갛지 않았다. 네. 그렇죠? 네. 예, 역사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소금에 절였죠. 예. 소금에 절이면 소금에 오래 절이다 보니까 자연계에 있는 미생물이 그 이제 절이는 과정에 개입을 하면서 네네. 이게 발효가 일어나죠. 이걸 발견하면서 아 그러면 이 발효를 좀 도와주고 감칠맛을 더 낼 수 있는 게 뭘까? 예. 젓갈. 젓갈. 네. 그리고 젓갈을 넣다 보면서 이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발효는 네. 되는데 부패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뭘까? 그러니까 마늘, 생강, 그다음에 후추, 산초 이런 것들이었죠. 네.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고춧가루는 전혀 안 들어갔고, 그렇죠. 예, 뭐 그냥 담는 김치든 아니면 물김치든 전부 다 하얀색이었는데 네. 18세기 중반 1750년대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고춧가루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이런 그 마늘, 생강 등등과 함께 고춧가루를 쓰기 시작하면서 뭐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문에 고춧가루 들어왔다. 이거는 그러니까 고추가 들어온 설이 예. 북방 전래설, 남방 전래설이 있는데 네. 남방 전래설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일본으로부터 네. 원래 고추를 콜롬비아가 신대륙을 콜럼버스가 예. 네. 예. 신대륙을 발견하고 유럽으로 가져갔는데 유럽에선 전혀 인기가 없었어요. 이걸 다시 이제 그 스페인 상인들이나 포르투갈 상인들이 가지고 동남아 쪽으로 와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한국에 와가지고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전성기를 지금은 이뤘죠. 네, 완전 고춧가루 대박을 친 없으면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못 먹죠.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나라 그 한국 음식의 500년 역사상에서 가장 그 상징적인 사건은 고추의 도입. 사실 우리 음식에 보면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는 음식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상상할 예. 수가 없지. 예. 그럼 다른 나라에는 우리하고 비슷한 김치 같은 이런 음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절임류를 다 김치로 보면 비슷한 것도 네. 많은데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의 찌개모노 야채 절임. 네네. 예, 그다음에 뭐 그 독일의 사우어크라프트 그 양배추 김치라고 네네네.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그냥 많이 드신 피클 오이 피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이제 파오차이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시면 소금물에다가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김치는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소금에 한번 확 절이죠. 한번 절이죠. 네. 한번 배추를 절인 다음에 이걸 다시 양념과 젓갈 등을 써서 2차 발효를 시키거든요. 네네. 이렇게 2차 발효를 시키는 음식은 김치가 유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예를 든 외국 그 김치랑 비슷하다 했던 거 장아찌하고 비슷한 느낌이다. 그렇죠, 그치?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치 종류도 참 많잖아요. 지역별로 좀 김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많이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지역마다 뭐 각 지역을 대표하는 김치들이 뭐 전라남북도, 우리 그 경상남북도, 경남북도. 그다음에 충청도, 저기 중부지방도, 서울도 이제 중부 위쪽, 중부지방 위쪽, 아래쪽, 그다음에 북한까지 올라가면 한없이 많이 나누시는데 네. 간단하게 제가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젓갈을 뭘로 사용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해, 남해, 동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서해 권역은 새우젓 문화권, 그다음에 남해 권역은 멸치젓. 멸치젓. 그다음에 동해 권역은 재밌습니다. 꽁치 젓갈을 많이 씁니다. 꽁치 젓갈이요. 네. 동해 쪽은 꽁치를 많이 젓갈로 담아가지고 꽁치 젓갈도 굉장히 감칠맛이 깊어서 이렇고 중부지방 이북과 그다음에 그 아래의 남부지방은
양념을 또 쓰는 방식이 다른데 네네. 중부지방부터 그 북쪽까지는 양념을 적게 써요. 날씨가 기온이 낮으니까 굳이 부패에 대한 염려가 없다 네. 보니까 양념을 최소화하는데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양념 기온이 세죠. 높으니까 네. 양념을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전라도 김치하고 경상도 김치가 의외로 많이 닮은 게 네네. 똑같은 멸치 액젓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양념을 강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부산 김치만의 특성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부산 김치 제일 큰 특징은 뭐 정말 부산 사람들은 멸치 액젓에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대변에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게 대변에 봄 되면 이제 그 멸치 사러 젓갈 네네. 사러 네, 가는데 맞아요.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보통 집에서 이렇게 간수를 1년에서 3년 정도 빼놓은 네. 천일염을 들고 가시거든요. 네네. 그래 가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져온 소금으로 멸치 버무려 주는지. 네. 그러면 이제 그거 집으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뭐 햇볕 안 드는 곳에 보관하면 그게 네. 액젓이 되면 1년 내내 반찬 양념으로도 쓰고 또 가을 되면 맛이 익어서 요 김장용으로도 쓰고 그게 예. 한 해 큰 일이었는데. 정말 큰일이었죠. 근데 아파트 살면서 이제 젓갈을 할 수가 네. 없으니까 네. 옛날에 그냥 개인 주택에 살 때는 엄마들이 다 집집마다 큰 맞아요. 독에다가 맞습니다. 멸치 젓갈을 담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초여름 정도 되면 또 쩍국 다리는 냄새가 이렇게 온 동네에 동네 났어야 네.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김치가 있는데 이런 재료로도 김치 담더라 놀랄 만한 거 있을까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재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였고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의외로 고수 있지 않습니까? 네. 고수를 동남아시아에서만 먹는 향채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시대 때도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그리고 황해도 쪽에서는 고수로 김치를 많이 담았어요. 네. 근데 이 전통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곳이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에는 아직도 그 집집마다 토박이들은 텃밭에 고수를 좀 심고 심어서 이 고수를 수확해서 여름 김치로 많이 담아 드시는데 이게 입맛 돋는 데는 아주 제격이고. 네. 그다음에 경북 영양 쪽에 가면 이제 조선시대 때 쓰여졌던 조리사인 음식 디미방에 근거해 가지고 꽁물김치라는 게 있습니다. 꽁김치. 꽁김치. 예. 그래서 오이를 나박나박 썰고 그다음에 삶은 꽁살을 이렇게 찢어 가지고 뜨거운 물에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해 가지고 딱 굽는데 아주 짠데 이게 또 꽁의 그 아주 담백한 맛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시원하게 먹으면 아주 별미인 그런 물김치도 있죠. 예. 겨울이라 특히나 지금 김치 얘기에 이렇게 입맛이 이렇게 그러니까 침이 군침이 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으로 갔을 때 이제 요거는 한번 맛보면 좋은 김치 뭐 이런 거 추천해 주시면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한번 그 우리나라 전역 이렇게 촬영으로 취재로 다니면서 이 김치 정말 꼭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우리나라 3대 김치, 대한민국 3대 김치를 뽑은 게 있는데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서울 광화문에 서울에서 제일 오래된 일식집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유명한 게 갈치김치. 갈치김치. 예. 아주 작은 갈치를 토막 내 가지고 네. 김치랑 함께 생갈치를 이게 시원한 맛이 기가 막히는 김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라남도 강진군이 네. 몇 년 전부터 이제 묵은지를 지역의 어떤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뭐 강진에 가시면 묵은지 다 맛있는데 여기가 이제 강진에서도 뭐 다땡 한정식 여기를 가시면 정말 맛있는 묵은지가. 인형 묵은지가 있고 여기는 전라도는 좀 독특한 게 죽을 잘 써야 돼요. 김치를 할 때. 풀 말씀하시는 거지. 죽을 그래서 네. 이 죽을 정말 정성 들여서 하시는데 갖은 해산물과 돼지 삶은 수육과 그다음에 찹쌀과 이런 걸 섞어 가지고 죽을 끓였는데 이 죽이 정말 별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성 들여 끓인 죽으로 만들다 보니까 묵은지도 맛있고 그다음에 제주도로 가시면 제주도 서귀포시에 가면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다금바리 전문점인데 예. 여기는 다금바리를 해를 뜨고 남은 뭐 머리하고 뼈만 고아서 진국을 내는데 네. 이 진국으로 김치를 담는데 정말 이 김치를 먹기 위해서 일부러 서귀포를 찾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기가 막힌 정말. 맛이에요. 이야. 근데 다금바리 집은 다금바리 먹어야지 이 김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다금바리 1인분이 125,000원이거든요. 이분이 진짜 큰일 날 이런 공영방송 MBC에서 지금 적금을 들어야 돼. 적금을 맛있는 김치를 맛보기 위해서.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다금바리 요건 좀 제끼고 나머지는 한번 예. 한번 갈치김치하고 요 묵은지하고. 근데 갈치김치는 경상도에서
서울에서도 많이 많이 담습니다. 담아요. 네, 원래 경상도 김치인데 그게 서울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 김장할 때는 갈치김치 한번 또 도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야, 그게 맛이 날까? 예, 맛있어요. 몇 번 해봤거든요. 그래요? 자, 여기까지 박상현 마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뭐 내일이 벌써 수능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수능 때마다 한참 늘